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네, 중고등학생들 여름방학 시작됐죠. 여름방학이 짧긴 하지만 평소에 잘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특히 영어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끝내놓고 고등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여름방학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어 모의고사는 70분 동안 45문항을 푸는 문제예요. 1번부터 이렇게 17번까지는 듣기 문제이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의고사 시험지는 다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건데요. 모의고사 준비를 중3 때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단지 모의고사 점수만을 잘 받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중등하고 고등하고 내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중등 내신은 시험 기간이 짧게는 1, 2주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교과서 두과 분량과 그 두과에서 나오는 주요 문법,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학교별 학습지가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한 달 안에는 어떻게든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하지만 고등 내신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거의 항상 계속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중간이 끝나면 바로 또 기말 들어가야 되고 기말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중간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계속 시험 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나오긴 하거든요. 두 과 정도.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학교에서 보면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와야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부교재 또는 기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요. 기출 모의고사 최근 3개년간의 기출 모의고사를 담고 있는 것을 부교재로 삼고 있는 학교는 거기서 대부분 나오겠지만 따로 다른 부교재까지 포함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빠바랄지 올림포스 또는 첫 단추, 독해 유형편 다양한 그런 부교재들이 있는데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시밀과 같은 최근 3개년간의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능률복화 어원편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장을 그렇죠. 학교 부교재로 쓰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교재들과 기출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교재들을 미리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기출 모의고사를 공부해 두면 내신 대비도 미리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기출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EBSI 이 고등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고1, 2, 3학년 거 그리고 전체 연도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를 검색을 하면 문제, 정답, 해설, 듣기, 대본까지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도 어떤 걸 미리 사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EBS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7년 고등학생이 되는 지금의 중3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근 3개년이라는 건 24년, 25년, 26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학교들은 최근 5개년치 모의고사를 다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다운받아서 그렇죠. 정답과 해설 다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고등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를 하기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보는 것이 좋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죠. 모의고사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교과서, 부교재, 기출 모의고사 모두 다 모의고사 스타일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기출 모의고사랄지 부교재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처럼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생들이 미리 공부하는 교재 중에 이렇게 어법급 서술형이나 랭크 77 같은 고등 서술형 대비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를 보시면 많은 학교들에서 나오는 서술형 그 유형이 나와요.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면 단어는 어느 정도 주어지거든요. 단어를 주고 그리고 어법상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을 바꿔서 순서 배열하세요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서 여러 번 대비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암기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미리 파악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막 모의고사를 처음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생이지만 너무 기초가 없어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다음 수업부터는 문항별로, 유형별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I 고등 사이트에서 그 전까지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요. 듣기를 다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그 대본 있죠. 대본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가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익숙한 게 잘 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듣기는 그렇죠.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연습해봤던 것이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꼭 틀리면 그렇게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읽어보는 식으로 그리고 단어랑 수거 같은 건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고 18번부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 풀이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